네, 다음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,100원에 10% 올랐을 때도 매도를 못했네요. 네, 계속 하락하는데 손절해야 하나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라고 하면은 이제 굴삭기, 우리나라 굴삭기 업체이고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굴삭기 업체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굴삭기라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굉장히 니치 마켓입니다. 예, 물론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지금 전 세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공수 한마디로 좀 밸런스가 잘 맞아요. 네, 어떻게 보면 밥캣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으로 해서 소형 중장비를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. 그 부분에서 전 세계 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 본업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 뭐 이런 쪽으로, 아시아 쪽으로 해서, 그리고 남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중장비 큰 쪽으로 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회사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.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이 이제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처분을 했고요. 그런 부분에 악재로 또 작용을 하면서 두산 바켓과 두산 인프라코가 같이 빠지기도 했고요. 특히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경기 민감주란 무엇이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는 오를 수 있고요.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는 같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지수랑 어떻게 보면 경기랑 굉장히 민감해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이런 경기 민감 쪽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결국 미국이 내미는 여러 가지 무역 전쟁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고, 중국 자체도 성장 자체에 의문이 계속 던져지면서 두산 인프라코도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라든지 숫자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은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결국에는 강공법이죠.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,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놀이거든요. 예, 이게 뭐 10,000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. 다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했을 때 이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다. 그리고 10,000원까지 갔을 때도 물론 밸류에이션상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리되는 가격도 아니다. 그리고 피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. 전 세계의 여러 굴삭기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9,410원이고 9,100원에 사셨으면 좀 더 좀 여유있게 여유있게 기다리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따라서 10,000원까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베팅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